이게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최면 수사를 많이 동원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CCTV가 거의 없었고 좀 밝혀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면 수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사건이지만 강호순 사건은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는지. 2006년 12월 20일 무렵부터 네. 연쇄적인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이죠. 그래서 2009년 경기도 화성에서 최근 여성 2명이 잇따라 실종된 데 이어서 수원의 30대 여성도 보름 넘게 연락이 끊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장소는 모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들입니다. 네, 뉴스에서 막 실종 신고가 계속 나오고 이 지역이 위험하다, 경찰들이 계속 수사를 하는데도 계속 실종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마지막 목격된 장소들, 버스 정류장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렇게 서 있어 봤더니 동네 분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근데 추운데 여기 서 있지 말고 그냥 제 차 타세요. 저기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문화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를 이용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넘어간 거예요. 같은 길이면 태워드릴게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묘하게 이 피해자를 자기한테 유인해요. 그럼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런 화려한 이런 그 수법을 이용해서 마지못해서 타게끔 만들어서 그때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진화된 이런 범죄. 보통 사람들의 어떤 친절과 배려를 이용한 범죄죠. 지금은 버스가 뭐 몇 시에 온다 몇 시에 온다가 알려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무작정 나가면 뭐 20-30분씩 추운 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고 너무 추우니까 누가 누구 차를 탔는지도 관심도 없고. 네. 유영철과 정남규는 2000년대 초반에 막 찾아다니면서 범죄자들을 침입하고 뭐 또 따라다니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자기의 통제 안에 피해자를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으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넘어간 것이 강호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용의주도하고 치밀한. 네. 네. 아마 그때 뉴스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호순이가 체포되기 전에 가발을 쓰고 노란 이런 뭐 옷을 입고 네. 현금 인출을 위해서 네.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네 시간 후에 그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의 방향이 대중교통으로 왔느냐, 뭐 걸어왔느냐, 네. 자기 차를 타고 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목격자 진술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차 타고 가더라, 뭐 뛰어가더라, 뭐 택시 타고 왔다, 뭐 이런 다양한 진술이 나왔는데 그때 한 학생이 마침 그 인근을 지나가다가 강호순이하고 어깨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나름대로 어떤 충격과 이벤트도 있었고 그 상태에서 얼굴을 본 거죠.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막 가발 같은 거 쓰고 가니까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자기 차를 시동을 걸더니 타고 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다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체면 수사를 했는데 체면 상태에서 승용차가 아니고요. 차 위에 이렇게 삼각형의 뿔이 있어요. 이게 택시였던 거예요. 택시네요. 그래서 이제 택시로 일단은 가닥을 잡았는데 이게 참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진술이 바뀌어서 네.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가면 본 장면도 기억을 해내고 같이 보는 다른 목격자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인근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분명히 봤지만 누가 보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 학원 버스 기사 아저씨들 서너 명이서 그 장면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 근무자들을 불러가지고 봤느냐. 봤다. 근데 이상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길래 참 저런 사람이 밤늦게 어딜 돌아다니나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이 강호순이가 그 거주하는 지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애초에 수사 방향에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수사가 빨리 전개가 됐던 것도 있죠. 경찰은 여대생이 사라진 군포 보건소와 현금이 인출된 안산 성포동 농협 일대에 있는 300여 개의 CCTV를 찾아냈고 사건 당일 찍힌 차량 소유주 7천여 명을 하나하나 확인해 갔습니다. 그때 마지막 그 여대생을 차에 태워서 가면서 조수석 밑에 의자 밑에서 못 올라오게 누르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는 장면이 딱 찍혔어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포착을 했는데 그 차가 강호순이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가서 확인을 하고
1차 면접 조사를 하고 내일 다시 한번 너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출석해라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얘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고를 합니다. 내 차가 어떤 사람이 불을 지른 것 같다. 그 말이 결국은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내가 범인이다라는 말로 이제 해석이 된 거죠. 하도 안 잡히니까 이제 진짜 오만해지고 약간 분별력이 없어졌군요. 아주 오만하고요. 그런 아주 불쾌한 감정이죠. 근데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자기 통제에 굉장히 능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자기도 통제를 잘하고 특히 상대방을 조종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저도 그 첫 장면에서 처음 만날 때 0.1초 사이에 심부름을 할 뻔했어요.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야기하려면 물이라도 들고 와야지 맨손으로 오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물 가지러 가거든요. 이게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통제하고 있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 0.1초 사이에 아차 얘가 사이코패스였구나. 물은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줄게. 나는 지금 너하고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 그렇게 먼저. 아주 친절하고 단호한 의사 표현을 했죠. 그 이제 일부 자백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투입이 돼서 자백을 하기 위한 면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 손을 이렇게 탁자를 치면서 나하고 이럴 시간에 DNA라도 하나 더 찾는 게 빠를 텐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찾고 있어. 며칠 걸릴 텐데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대화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제하고 통제당하고 막 나도 너 막 통제하고 막 이런 치열한 기싸움이 기싸움. 느껴지네요. 이미 뭐 벌을 덜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인드는 네. 없는 거죠.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강력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통제하려는 심리를 다들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다 살아가면 누구나 좀 약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욕구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건데 특히 범죄 상황에 있어서는 강호순과 이춘재가 결이 상당히 비슷한 범죄자입니다. 이 범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박이에요. 그 결박이 갖는 의미는 네. 피해자를 살려둔 상태에서 최대한의 나의 모든 환상과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성취하겠다라는 욕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범행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복으로만 결박을 해요. 그래서 이춘재도 결박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그런데 이춘재 사건에서 보면 우리가 8차 사건에 억울한 분이 뭐 네, 이제 네. 밝혀졌잖아요. 네. 결박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그 당시 수사에서는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그너처가.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사건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춘재 사건도 9차 사건에 보면 결박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8차에서 실패한 자기의 시그너처를 다음 사건에서 더 드러내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죠. 유영철 정남규는 자기만의 성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강호순은 오히려 뭐 좀 지배하려는 욕구가 훨씬 더 높았고 아주 오만하고요. 생물들도 결국에는 자기한테 이로운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시신을 또 처리해야 되고 그걸 감춰야 되고 계속 숨어 다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유영철을 제가 이제 연쇄살인범으로 처음 만나서 하루 동안 면담을 했는데 사실 더 잔혹한 얘기가 많거든요.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 피해자에 대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정, 이걸 듣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앞으로 평범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약간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참 그런 자들이죠. 자, 강호순 이후에 연쇄살인범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 이유를 뭘로? 저는 연쇄살인범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망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빨리 체포가 된다라고 보는데 소위 N번방이라고 하는 이제 성착취물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강호순보다 훨씬 더 진화된 연쇄살인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N번방 소위 그 조주빈의 피해 여성들은 약점을 잡혀갖고 성착취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비난까지 받았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게 만들고 범인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돈을 또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된 연쇄살인의 개념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벌써 이미 다크웹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가상화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도 추적받지 않고 다 할 수 네. 있으니까 사실 상당히 많이 범죄 인프라는 구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 경찰이 사이버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그 법정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또 우리도 진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법대에 들어간 게 25년 전인데 그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 국가 공권력이 막 함부로 사람을 하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을 제한하고 그런 데 초점이 많이 맞춰졌어요. 법대 가면 배운 게 맨날 그런 거였어요. 지금은 분위기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나쁜 그 엄벌. 네, 엄벌을 해야 되고 그 조두순 사건 이후로 이제 우리가 2010년에 유기징역 원칙 상한이 이제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고 가중하면 이제 25년에서 50년으로 더블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좋아졌다는 증거겠죠, 오히려. 근데 강호순 사건이나 막 정말 묻지마 범죄나 이런 범죄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느끼는 건 어쨌든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없어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또 그런 사람들부터 보호하는 그 방법을 이제 계속 모색해 나가야 되겠죠. 자, 우리 국가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김상욱 교수님도 국가수 다녀오셨죠? 네, 같이 갔던 건 아니었고요. 네, 저는 이제 다른 과에 갔었는데요.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제 교통수단으로 만나는 사람이 달라서 네. 그래서 그 DNA 유전자였고요. 검사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런 거 좋아하니까. 아우라가 느껴지네요. 아우라가.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 멋있네. 과학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겠다. 멋있는 말이네. 법의학부가 있고 크게 세 개로 돼 있군요. 의학, 과학, 공학. 딱 외우기 좋네. 너무 재밌다. 고객이 경찰, 법무부. 예상 못했던 건 병무청이네. 병무청도 고객이네요.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것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DNA라는 거는 우리 몸에 다 DNA가 있어요. 사람 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현미경 이렇게 보면 세포가 보이는데 그 세포가 사람 몸에 보통 한 60조 개. 그러니까 사람 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세포가 있는데 그 모든 세포에는 다 DNA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그 세포 하나로부터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DNA가 갖는 큰 힘의 근원. 아주 작은 단서만으로도 DNA를 검출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국가수에 자료가 들어갔네요. 저의 숨겨진 죄.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교수님 이렇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범죄와 대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 아니고 여기를 방문하신 분들은 다 이거를 채취를 한대요. 왜 그럴까요? 모집단에 들어가게끔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왔다 갔기 때문에 제 몸에서 일부의 세포가 떨어져서 네. 나중에 검사할 때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미리 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이거 몇 월 며칠 여기에 왔다 간 알쓸 범잡팀 김상욱 거네. 그리고 이건 문제 없는 거야 하고 제끼는 거겠죠? 문제 없어야겠죠? 그렇게 사용하려고 물어보더라고요. 동의를 구하는데 의심받겠죠? 전 거부합니다. 전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수 없겠죠.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는 CSI 요원들은 이미 등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DNA는 그 세포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세포 안에 들어있으니까 DNA는 정말 작겠죠. 그냥 있는 대로 숫자를 얘기하면 그 굵기는 2나노미터고 길이가 2미터쯤 돼요. 피면 2미터면 굉장히 큰 건데 근데 이렇게 하면 느낌이 안 오니까 만약에 이 두께가 2나노미터가 아니라 1cm 정도라고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서울에서 뉴욕쯤 돼요. 다리가 서울에서 뉴욕까지 쫙 있는 이게 DNA. 이 안에 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죠. 저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다 보니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일일이 다 읽은 다음에 누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전부 다 보지 않고도 이게 특정한 사람과 대응된다는 걸 알 수 있으면 되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DNA의 대부분은 별로 쓸모가 없는 데 있는 거예요. 여긴 쓸모없는 부분이다 보니 수많은 오류들이 막 들어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오류가 사람에 따라서 한번 정해지면 그 사람의 DNA엔 다 똑같이 각인돼 있다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숫자 그 자체가 이 사람의 고유한 번호가 돼요. 그 숫자들이 결국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마치 저희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거든요. 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는 남녀 구분이기 때문에 큰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맨 마지막 숫자는 이제 앞에 게 다 정해지면 정해지는 그냥 함수로 주어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실제 정말로 저에 따라서 주어지는 독특한 번호는 11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1자리의 숫자가 저를 결정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게. 그러면 남은 질문은 뭐냐면은 주민등록번호는 11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각 자리마다 0부터 9까지 쓴다면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해서 10의 11승이라 그러는데 1000억 명의 사람을 나타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을. 11자리면 그렇죠. 그럼 DNA는 우리가 몇 군데를 과연 이 숫자를 확보를 하면 이게 우연히 겹칠 확률이 거의 없게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한 명을 지정할 수 있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아까 가서 여쭤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NA 검사는 대략 20자리 숫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20자리 이상 숫자. 네. 20자리 숫자면 어느 정도나 큰 숫자냐면은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을까요?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호모사피엔스의 숫자가 얼마일까요? 뭐 태어났다 죽었다 할 텐데 몇 명 될까요? 그게 10의 11승, 10에 11승. 1000억 명쯤 된다고 추정이 돼요. 1000억 거죠. 근데 우리의 DNA 검사는 이 전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의 숫자의 10억 배만큼을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NA가 우연히 같을 확률은 빵이에요. 아, 그렇네요. 제로. 그 DNA 검사는 당신이 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DNA가 내 것이고 현장에서 발견된 나의 것이라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이건 나예요. 그 사람 몸에서 나온 DNA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채취해서 판별하는 그 전 과정을 해봤어요. 같이 해봤고요. 어디에서든 생물학적 물질이 나오면 그걸 코드화해가지고 보관을 하죠. 먼저 증거물이 수집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건 경찰서에서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저 여기는 채취하는 장소입니다. 채취. 찾는 거예요. 범인이 흘리고 갔을 가능성 있는 DNA를 찾는데 그 모발이 될 수도 있고 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저 실습하는 용으로 만들었던 샘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피면 형광. 예. 이것만 가지고 이게 혈흔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튜브에 넣으면서 실험이 시작되죠. 사람 몸에는 뭐 단백질, DNA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특정 시약을 가해서 다 녹여줍니다. 깨줍니다. 즙을 짜듯이 쫙 짜내서 DNA만 남기고 다 버리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DNA를 이 마지막에 액체로 얻은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DNA가 보입니다.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 정체를 알아내는 거죠. 마지막 단계. 전자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광학적으로. 재밌네요. 아주 작은 단서만으로도 DNA를 검출할 수가 있거든요. 어깨를 한번 짚은 거 정도로도 네. 거기서 채취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범인과 뭐 피해자가 실랑이를 한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그면에 그냥 뭐 DNA는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충분하다고 봐야 되죠. 특히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입고 있던 잠바의 옷 안쪽에서 피가 딱 한 방울이 나왔어요. 하지만 검거된 지 닷새가 지나도록 강호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오히려 경찰을 농락하며 고도의 심리전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강 씨 옷에 묻은 핏자국을 DNA 검사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궁지에 몰린 강 씨는 결국 어제 새벽 흉악한 범행 사실을 순순히 털어놨습니다.